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겨울이라 그런지 오늘 눈도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끌고 서울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막 축하해주는 거 있죠. 눈을 뿌려주더라고요. 환영한다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난번에 왔던 태국 친구한테 보냈더니만은 제가 너무 부럽대요. 눈을 자기도 맞고 싶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눈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맨날 내리는 눈이니까 그 소중한 걸 모르는데 이제 못 본 분들은 보고 싶어하는 그 눈이 바로 눈을 내렸습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사실 이제 그 하늘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네, 마무리 잘 하고 계시고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데 나는 내년 계획을 세웠다 하시는 분 보실래요? 나는 내년 계획을 벌써 세웠다. 많은 분들이 세우셨네요. 이제 앞서가는 분들은 벌써 다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늦으신 분들은 이제 연초가 돼서 세우고 이제 출발하시게 되는데 빨리 한 해의 계획을 좀 세우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도약하는 내년을 위해 도약하는 기간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약을 해야지만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연말 계획 세우시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판서 보상을 하는 날인데요. 판서 보상, 우리 그동안 PT로 보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전에는 저희들이 판서로도 이제 글씨를 써서 이제 보상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필드에 나가면 거의 판서로 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리더분들 다 판서로 하실 것 같아요. 판서 보상을 조금 평소에 익혀두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저한테 판서 보상이 주어졌는데 맨날 하는 건데도 이제 막상 또 여기 와서 올라와서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좀 도움되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이제 필드에서 이제 이제 사업자들 만났을 때 풀어주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익혀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른 이제 회사의 리더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칼자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와서 좀 이제 우리가 보통 뻥을 좀 치잖아요, 그죠? 뻥을 막 치는데 뻥을 치는 걸 딱 못하게 하고 제가 칼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제가 오늘 좀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상제도라고 하면요, 보상제도는 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네트워크 리더들이 이 보상을 갖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장난을 많이 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회사 리더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최고로 많이 준다,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최고로 많이 준다. 우리 회사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한테 35%인데 이렇게 이제 딱 반론을 제기해 버리세요. 할 말을 잃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상 모든 이제 네트워크 회사는 35% 이상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5%라는 표현이 거의 다 줘요. 그러니까 약간 33%에서 35%까지는 거의 다 준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약간 수치상의 그런 이제 조정 문제만 있는 것이 줄 건 다 주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다 30%다 줘요. 우리 이제 공정거래 자료를 이제 분석해보면 알 수 있지만 35%를 못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못 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못 주냐면 통신회사들은 30%를 못 줘요. 그래서 이제 통신회사들이 줄 때 보통 한 10몇 프로에서부터 20몇 프로까지 주는데요. 통신회사가 30%를 못 주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제 통신 이제 그 3사 있잖아요. 3사로부터 넘어온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서 나머지 줘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못 준다고. 그래갖고 매년 보면 통신회사들은 20몇 프로 정도 주는데 통신회사들이 그래서 30%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 건강식품을 도입한다든지 다른 걸 도입해서 이제 그렇게 높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회사 말고는 거의 다 30%를 주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많이 준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 35%를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죠? 어차피 한정된 파인데 이걸 일부 사람들이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못 받잖아요. 이제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제 보상제도를 갖고 많이 이제 장난을 치는데 보상은 빤한 거다. 보상제도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보상제도를 이제 회사가 잘 만든다 하더라도요, 이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30%에 딱 걸려버리니까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보상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보상제도가 좋다는 얘기는 보상제도는 뭐냐면요, 우리끼리 나눠 먹는 방식이에요. 35%를 누군가는 주는데 이 30%를 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는 규칙을 정한 게 바로 보상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30%를 다 가져간다는 거죠. 유산화도 30%를 다 풀어주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제 리더님들 30%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물론 적게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30% 못 주니까 이제 문제가 있겠다 할 수 있지만 30%를 주는 회사들은 거의 다 똑같다고 그래요. 파이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눠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나눠주냐? 우리끼리 나눠주는데요. 30%를 갖고 우리한테 나눠주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주냐? 이 규칙이 바로 보상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제도는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일하고서 돈을 받는 규칙을 정한 것이 바로 보상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보상제도가요. 그 뻔한 거잖아요. 어차피 30% 갖고 너희들끼리 나눠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보상제도인데 그 보상제도의 작은 차이가 이 사업자들한테 엄청난 이해를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그런 차이를 이제 잘 못 본다고요. 왜냐면 어려워요. 이제 한국에 지금 140개 합법적인 회사들이 있는데 이 140개 회사가 같은 보상을 갖고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다만 이제 그 큰 틀에서 분류를 한다고요. 뭐 반이율 방식, 뭐 브레이커 방식이 분류를 하는데 이제 모든 회사가 다 차이가 나는데 워낙 어려워요. 보상제도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처음 네트워크 시작하는 분들은 이 보상을 들으면 답변 가요. 답변 가요. 저도 이제 다른 회사 이제 처음 들어올 때 다 보상을 제가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어떤 회사 보상 들으면 나도 막 흔들려요. 막. 근데 이제 또 정신 차려서 맞아 35%지. 정신 차리면 이제 뻔하다는 걸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보상제도가 뻔한 건데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한다. 비교조차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통 네트워크 시작할 때 뭐 다른 회사하고 뭐 보상을 비교하고 출발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비교도 못할 뿐더러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소개하는 분 말만 믿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보상제도는 뻔한 건데 그 작은 차이가 우리들한테 엄청나게 큰 이해 관계를 이제 가져다 준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작은 차이를 한번 오늘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보상이라면 어떤 보상일까요? 좋은 보상. 아까 이제 보상을 어차피 30%를 주는 건데, 그럼 이제 그 주는 방법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큰 이해관계가 있다는데, 좋은 보상이라면 어떤 보상이 좋은 보상일까요? 그렇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상.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막연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보상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보상을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보상의 종류가 많은지 적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보상의 종류가 많은지, 어떤 회사는요, 이 한정된 그 파일을 갖다 35% 파일을 갖다가 잘게 잘라주는 회사가 있어요. 좀 여러 명으로 잘게 잘라준다고 이런 보상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이 35% 파일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잘라버려요. 큰 틀에서 잘라버린다고요. 어떤 보상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두 번째가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는요, 어차피 줘야 될 30%를 갖다가 여러 명목으로 이제 자른다고요. 명목으로 자르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인식하냐면 보상을 뭐 5가지, 6가지 막 준대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줘? 이 착시 현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 여러 명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니까 엄청 많이 주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35%를 못 넘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보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보상을 줄 때마다 다 그냥 주나요? 조건이 다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함정이 많아요. 함정이 많고 사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이 바로 이런 보상이에요. 근데 이 보상은 뭐냐면 아주 심플한 보상이잖아요. 어차피 줄 거 그냥 줘라. 그죠? 어차피 줄 거 30% 줄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주냐? 그냥 줄 거 줘라. 그래서 이건 심플한 보상이 함정도 없고요. 이런 보상이 좋은 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해할 건요. 이 보상 중에서 이 기본 보상이 큰지 작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기본 보상이 이게 기본 보상이고요. 이게 이제 보너스 보상이거든요. 보너스인데 이게 작은 회사가 있고요. 기본 보상이 크고 보너스가 작은 보상이 이런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본 보상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하게 가는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비해서 그냥 지급하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보상이 자꾸 이 보너스가 크다 보면 보너스는 누가 가져가요? 다 자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이게 커버리면은 돈이 다 위로 다 몰려버린다고요. 꼭대기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보상이 뭐냐면 평범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풀어주기 때문에 기본 보상이 크고 보너스가 작은 보상이 좋은 보상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상에서 살펴봐야 될 게 어차피 줄 보상을 갖다가 몇 명이 나눠 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35%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일을 갖다가 어떤 회사는 44명한테 나눠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6명한테 나눠주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6명한테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적게 주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이 파이가 한정된 파일 갖다가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다 보면 그 작게 쫙 깔아주는 거예요. 작게 쫙 깔아주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어차피 줄 거 그냥 몰아서 주는 거죠. 일부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사업을 선택하면 당연히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44명한테 줄 때하고 6명한테 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44명한테 주면은 만약 평균 수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요. 이 6명한테 줄 때는 평균 수당이 60만 원 정도 돼요. 사업자들이 받아가는 평균 수당이 6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라면 당연히 이 보상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보상이 좋은 보상이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로 이제 보상을 살펴볼 때요. 이제 부담의 크기를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부담의 크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사업자로서 느끼는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이 큰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담의 크기를 보면 좋은데요. 내가 느끼는 부담, 내가 사업자로서 느끼는 부담의 크기를 이제 보는 게 좋은데 이 부담의 크기는 뭐 갖고 볼 수 있냐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평균 매출액이 있어요. 한 사람당 일으키는 평균 매출이 있거든요. 1년 총 매출을 가지고 총 사업자 수로 나눠버리면 평균 매출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평균 매출이 적은 게 낫겠죠, 그죠? 왜냐하면 평균 매출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 사람이 제품을 소비하고 판매하는 금액이 크다는 얘기고요. 이 평균 매출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적은 제품을 핸들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매출이 좀 적은 회사들이 좋은데 너무 적어버리면요 돈이 안 돼요. 그죠? 매출이 워낙 적어버리면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적당한 게 제가 이제 각 회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한 40만 원에서 한 8, 90만 원 정도 이 정도 매출이 거의 이제 전체 네트워크 회사의 중간 사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좀 괜찮은데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간다 이런 회사들은 다 이제 판매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화장품 회사들의 사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은요 상당히 높아요. 막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회사들 이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자들은 좀 부담이 크다는 거거든요. 평균 매출을 보고 부담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지 금액 있잖아요. 유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서 이제 부담의 크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유지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유지 금액이 작거나 적당한 그런 회사들이 좋고요. 또 하나는 사재기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사재기 가능성.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마케팅을 딱 들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재기 가능성이 있는 마케팅인가 없는 마케팅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재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제품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들 마케팅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회사가 마케팅을 만들 때 사업자들 정말 파트너십 관리를 만들어 놓은 마케팅들이 있어요. 사업자들 이게 존중해주고 사업자들의 피해를 이제 막는 그런 마케팅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사업자들 갖다가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케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빨리 성장하고 싶잖아요. 또 빨리 돈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을 막 부추기는 마케팅들이 있어요. 그런 부추기는 마케팅에서는 반드시 사재기가 일어나거든요. 사재기가 있는 마케팅들은 처음에는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가면 갈수록 부담이 커져요.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상제도를 좀 판단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충 그래도 좀 공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하는 자료가 딱 한두 가지만 딱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보상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조금 분석해보면 알 수 있죠. 저는 이제 몇 개 회사 같은 걸 분석을 해봤는데 금방 똑같이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가지고 한번 이 회사 보상이 좀 괜찮은 보상인지 좀 어려운 마케팅인지를 이제 분석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좋은 보상을 이제 책에다 쓸 때 좀 몇 가지를 제가 조건을 이제 붙여놨거든요. 이런 보상이라면 좀 좋은 보상이다 해놨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 오전 시간에 우리 유산화 보상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보상 위주로 하면서 이따 유산화 보상을 하면서 다른 회사 보상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제 좋은 보상이라고 하면 첫 번째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보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그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면 안 되고요. 너무 어렵게 보상을 만들어 놔버리면 결국 여기서 이제 다 중간에 많은 이제 그 피해자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보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위험성이 없어야 돼요. 무슨 보상에 무슨 위험성이 있냐고 이렇게 이제 그 반문할지 모르시는데요. 이 보상의 위험성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보상제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요. 그죠? 우리는 보통 그 처음에 사업하는 분들 잘 모르거든요. 하다 보면 이런 위험성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위험성이 없는 보상이 좋겠지, 그죠? 그 이제 네트워크 하다가 비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이 위험성 때문에 사재기 위험성이죠. 특히 이제 사재기의 그 위험성이 없어야지만 좋은 보상이 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사재기 그 위험성을 그 막아놓은 보상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당연히 사업자들한테 사재기 하지 마십시오. 어느 회사든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조해도 사재기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자체를 사재기를 하게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다 사재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바꾸지 않는 한 사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재기 위험성이 없는 보상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진짜 연금이 되는 보상. 연금이 되는 보상. 우리 보통 내쪽 설명할 때 수익 구조가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나요, 다? 이렇게 가죠. 유산하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다른 회사들은 가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이게 조직 붕괴라는 거죠. 이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 붕괴를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막는 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탄생한 다이아몬드의 80%가 그만뒀어요. 다이아몬드는 대단한 그런 직급이잖아요. 근데 왜 80%의 다이아몬드가 그만뒀냐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이걸 막고 진짜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연금이라고 쓰는데요. 진짜 연금이 되는 보상이 좋은 보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돈이 되는 보상이에요. 다들 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35% 주는 거니까, 뭐 이제 전체 사업자가 받아가는 건 똑같아요. 하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같은데, 그런데도 돈이 되는 보상이 있고 돈이 안 되는 보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차피 한정된 파일을 갖다가 몇 명한테 나눠주냐에 따라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돈이 되는 보상을 선택하라는 거죠. 내가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로 그냥 뭐 자잘한 그런 몇 푼 정도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이걸 통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가고 미래수를 만들기 위해서 때문에 이런 돈이 되는 보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조건을 갖고 있는 보상이라면 괜찮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세 가지는요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세 가지는 제가 처음 이제 유산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내 쪽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경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자, 내 쪽을 해도 괜찮을지를 물어보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같이 뭐 중국도 갔다 오고 거래했던 이제 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제일 큰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대전에서 이제 중국어 학원 원장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가갖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이제 유산하는 네트워크 회사를 만나는데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좀 조언을 해달라. 내가 이 회사를 해도 되냐? 이 사업을 해도 되냐? 했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이러더라고요. 시간 납니다. 네트워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기대를 갖고서 물었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찬물을 쫙 이제 끼얹는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시간 남은지 그 이유를 나한테 해줄 수 있냐 했더니 그분이 정확히 세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분은 상당히 높은 직급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사재기에서 비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조직이 붕괴되더래요.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동타입을 놓듯이 조직이 붕괴되고요. 돈이 된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계신 이제 리더님들 사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이제 말했다. 고맙다. 그러면 이제 안 할 거라고 나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정수 프로님하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스폰서님을 제가 뭐 그냥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나는 분 같은 경우 안 나가도 될 텐데 제 법원에 있는 제 신뢰하는 후배가 소개해준 분이라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날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런 얘기 들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못하겠다. 미안하다. 이랬더니 이제 스폰서님 하는 얘기가 그분이 한 얘기가 맞다는 거야. 맞는데 유산하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갖고 이런 이제 조건을 갖고 있는
보상이면 괜찮은 보상이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더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좋은 보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걸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보상에 들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다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보통 아까 제가 부담의 정도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업자로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의 정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보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입이고요. 수입과 부담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이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축이라고요. 또 하나는 수입과 부담을 나타내고요. 이건 시간을 나타내죠. 또 수입과 부담, 시간을 나타냅니다. 세 가지로 딱 나타나는데요. 어떤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부담이 처음이나 끝이나 일정이에요. 이 부담이고요. 수입은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겠죠.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이런 회사가 이제 수입이고요. 어떤 회사는 또 다른 회사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부담이 처음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부담이고요. 수입은 원래 부담을 쫓아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수입이고요. 이런 회사가 있고요. 또 한 회사는 부담이 처음부터 엄청 많아요. 많아고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가 이게 부담이고요. 수입이 물론 제로부터 시작하겠죠. 뒤늦게 이제 이렇게 능가하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다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어떤 유형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진짜요? 첫 번째 다 선택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바로 유선화 유형이에요. 그래서 유선화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완스타인데요. 한 달에 저는 40만 원만 쓰면 돼요. 유선화로부터 40만 원 쓰면 되고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제가 10년이 됐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나 10년째나 지금 똑같은 부담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죠? 수입은 물론 이만큼 이제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이런 회사, 근데 부담은 처음은 제로라고 이제 막 부담 없다고 막 외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뭐 유지비도 없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처음에는 없잖아요. 이제 부담이 좀 없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담이 올라간다고요.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부담을 안 올리고서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정된 보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을 올려야 된다고요. 30%는 한정된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이걸 올리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부담은 계속 올라가면서 수입은 뒤따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이제 부담을 능가해서 수입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빚을 안 진다고요. 돈을 버는 건데 이 중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사재기 막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거의 부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재기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승급할 때 뭐 승급에 대한 그런 어떤 유지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 있는 분들이 중간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미 성공하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부담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위에서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게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나타나죠. 그래갖고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은 이제 그런 위험을 안고 가는 분들이라고요. 이런 회사는 처음부터 부담이 엄청 큰 회사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유지금액이라든지 상당히 큰 회사들이고 이런 경우는 부담이 큰데 이 경우도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미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이제 위험성이 없고 이런 분들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빚을 많이 지고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인 이제 우리 유산화 이제 보상주가 제일 저는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계 이사, 한국계 이사, 이거는 이제 H사라든지 N사 이런 유형의 이제 그런 보상이 나올 수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나중에 다른 회사 분들 만나면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회사다. 그리고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부담은 똑같다. 40만 원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필드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못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신선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건 진짜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써먹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유산화 보상의 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유산화 보상은 몇 가지만 이제 유산화 보상의 특징이 상당히 많은데 저 몇 가지만 그 말씀드린 첫 번째가 사업자 위주의 보상이죠. 우리 이제 그 소비자한테는 아예 보상을 안 준다고 그죠? 소비자는 뭐 아무리 매출을 일으켜도 한 푼도 안 줘요. 회사에서 딱 그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고 선택은 자유롭게 이제 선택하게 만들죠. 소비자를 선택하든지 사업자를 선택하라고 사업자 위주로 이제 보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상생의 보상입니다. 보통 윈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저는 윈윈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하도 윈윈을 옛날에 많이 써놔갖고 사람들 윈윈 하면은 그 다단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윈윈이라는 얘기가 서 상생보상이라는 얘기가 하시는데요. 정말로 상생보상. 그러니까 위아래가 같이 도와주는 보상이고 우리 유산화는 상생보상이요. 이걸 그 이제 파트너 위주로 보상을 이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스폰서는 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수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지 않나요? 밑에 있는 분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보상, 약자 입장에서 이제 만드는 보상이기 때문에 이 상생 보상이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 지금 이제 그 추가 비즈니스 센터 제도 있잖아요. 추가 비즈니스 제도 밑으로 내려가 스폰서 밑에서 맞추는 제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매칭 보너스 제도. 내 파트너한테 수당이 들어가야지만 내가 돈을 받게 하는 방식. 이래갖고 두 가지를 갖고 상생 보상을 만들어놨고요. 또 세 번째가 조직 붕괴를 막는 보상. 그죠? 이거 잘 아시죠? 조직 붕괴를 방지하는 보상. 이게 이제 추가 비즈니스 센터 때문에 조직 붕괴를 방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유산화는 지금 한국에서 탄생한 다이아몬드 중에서 사업을 그만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직급을 가면은 이 자기가 밑에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다 받쳐놨기 때문에 조직을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 붕괴를 막는 보상. 네 번째가 돈이 되는 보상. 돈이 되는 보상. 어차피 35% 파이는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최고로 많이 준다는 얘기는 절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다만 우리 회사는 돈이 되는 보상이다 이렇게 이건 맞다고. 왜냐면 어차피 30%라는 파이를 주지만은 이걸 갖다가 적은 사람들한테 약 6%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요. 우리 이제 그 만약 10만 명이 그 이제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만 명 중에서 6%면 몇 명이죠? 6천 명. 그래서 6천 명 정도가 이제 수당을 받는 게 통계를 보면 2017년도 자료가 딱 6%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파일을 갖다가 적은 사람들한테 그 수당을 이제 몰아주다 보니까 그 이제 돈이 되는 보상이라 할 수 있죠. 우린 잘 아는 A사는 44% 사람들한테 수당을 나눠주거든요. 100명이 등록돼 있다면 44명이 30% 한정된 파일을 나눠갔는데 이제 우리 유산화는 이 한정된 파일 갖다 6명이 나눠갔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받아가겠죠. 만약에 파이가 동일하다면 거의 6배 정도 수당을 많이 받아간다고요. 쉽게 말하면 요만한 파일을 갖다가 어떤 회사는 44명이 나눠갔고요. 우리 유산화는 이걸 6명이 나눠가는 그런 보상이 아니고요. 우리 유산화는 돈이 되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산화는 사재기가 전혀 없는 보상. 사재기가 없는 보상.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그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유산화 마케팅 자체가 사재기를 다 막아놨잖아요. 막아놨고 이제 사재기, 그러니까 재고를 갖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보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깔끔한 보상인데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보상을 설명하면서 또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보상이 좀 따분하잖아요, 그죠? 따분한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세요? 네. 이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업 설명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회사 리더들이 와서 이제 얘기할 때요, 이런 거 써먹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딱 움츠러들어요. 칼자를 내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우리 잘 아는 유산화 방향에 설명 드릴게요. 우리 이제 주급 방식이잖아요. 주정산 주식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일으킨 매출 가지고 바로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수당해 주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뭐 이제 그냥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빠르게 수당을 들어온다는 것. 금요일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후원 수당. 후원 수당이 보통 기본 수당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걸 먼저 드리고 넘어갈까요? 우리 이제 그 보상제도는 바이널 방식이죠. 나가 있으면 내가 A를 후원하고 B를 후원하고 이분들도 또 후원하면서
조직이 이렇게 이제 두 줄 방식으로 나가는 보상제도가 있고요. 이런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유산화 보상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요. 유산화 우리 이제 회사에서 사업자들한테 주는 보상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할 때요. 이만큼 이걸 원래 30%를 주잖아요. 30%를 100%라고 생각한다면 이 100% 보상 중에서 우리 기본 보상이 우리 후원 수당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85%를 차지해요. 후원 수당이 이제 기본 보상이죠. 기본 보상이 8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받고 싶은 리더십 보너스 있잖아요. 리더십 보너스가 몇 프로 차지해요? 3% 차지하겠죠. 리더십 보너스가 3%를 차지한다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보너스가 몇 프로 차지해요? 그렇죠. 엘리트 보너스가 1%를 차지하는 거고요. 이건 물론 이제 요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무슨 보너스가 또 있죠? 매칭 보너스 있죠. 매칭 보너스를 제가 이제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한 7%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7%. 나머지가 이제 예행 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0%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기본 수당이 워낙 크잖아요. 이 기본 수당이 85%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상당히 큰데 잘 보시면요. 위에 있는 리더들한테 가는 보너스가 어떤 모르겠어요. 리더십하고 엘리트하고 그죠? 두 가지만 간다고요. 이 매칭 보너스는 리더들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누구나 다 자격 PPPS라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등록한 때로부터 몇 주분 될까요? 한 18주니까 8주 플러스 5주면은 한 13주. 13주만 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격 취득한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게 92%가 돼요. 이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어주는 게 90%가 되고요. 이 리더들한테 주는 게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당이 다 위로 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 보상이 중간층이 튼튼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그 지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지사님이 이건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해봤어요. 역으로 추정. 이 기본 보상이 몇 프로가 될지를 역으로 추정을 해봤는데 이건 뻔하잖아요. 3% 1%는 뻔하니까 이 매칭 보너스가 도대체 몇 프로가 될까 물어봤더니 한 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는 거의 회사에서 주는 데이터인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신다고요. 그러면 A사 있잖아요. A사. 미국계 A사. 기본 보너스가 몇 프로가 될까요? 이용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5% 전후가 되더라고요. 이게 65% 전후가 되고요. 우리보다 훨씬 작죠. 또 한국계 A사 있잖아요. 한국계 A사 몇 프로가 될까요? 거기는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거 기본 플러스 몇 프로 준다고? 44% 준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후원 수당을 이제 뭐 소실적에 보통 소실적에 20%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20%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요 20이라는 숫자 갖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20 뭐 어떤 회사는 뭐 15% 주고 뭐 어떤 회사 20% 준다는 20이 더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2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뭐 포인트 갖고 주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가 적은 회사도 있고 많은 높은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게 큰지 작은지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를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볼 때 우리 유산화의 기본 수당, 후원 수당이 엄청 많이 준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후원 수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동일한 퍼센트를 주잖아요. 그죠? 동일한 퍼센트. 저는 30% 받나요? 저도 20% 받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모두 20%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같은 퍼센트의 이제 그 수당을 받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사재기를 막을 수가 있다. 사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 보상 책자도 보면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이거 해보실게요. 어떤 회사는 3%, 6%, 뭐 12%, 9%, 맨 위에 21%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니까 피라미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잘못된 설명.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리더들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이거 좀 엉뚱한 얘기하고 있구나.
이건 이제 금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아니라고요. 이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가서 피라미드가 아니고 요 보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30만 PV가 된 사람들은 이제 3%를 받는다고요. 매출이 만약 60만 PV가 된 사람들은 이제 6%를 받고요. 120만 PV가 되면 9%를 받고 그래갖고 이제 1000만 PV가 되면 이제 21%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매출에 대해서 21% 받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제 1000만 PV가 한 라인에서 달성을 했어요. 달성해갖고 이제 21%를 받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가 받아가는 걸 빼고 날 준다고요. 만약에 내 파트너가 640만 PV가 되었고 18%를 받아가는데요. 그러면 640만 PV를 달성하는 내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럼 요 사람이 받아간 18%를 빼고 나머지 요 차이가 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주는 기본 보상의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주는 전체 금액이 이건데 이 중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내 파트너가 받아간 걸 다 빼고 나머지가 내 수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21%를 준다고 해서 이게 피라미드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약간 사재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59만 PV밖에 안 됐어요. 59만 PV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 PV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3%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3% 받고 할 겁니까? 아니면 만 PV를 해갖고 6% 받을 겁니까? 당연히 올라가려고 했죠. 이런 것 때문에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재기 위험성 있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데 이걸 갖다 피라미드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선배가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있어갖고 저한테 등록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생필품이 없잖아요. 이 회사에 이제 화장지 같은 게 좋아갖고 제가 등록을 해놓고 이제 그 화장지 같은 거 가끔 쓰는데 이 회사는 딱 그냥 카드를 긁어버리면 거기에 그 포인트가 다 뜨더라고요. 총 포인트가 다 떠버리는데요. 한 번은 보니까 제가 120만 포인트가 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120만 포인트면 얼마가 되냐면요. 9%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야 이거 나 수당 많이 더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해 내가 총 이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보니까요. 728원을 받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내 매출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매출이 없으니까 나는 수당이 없는 거예요.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받아가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갖다가 잘못 오해하면 그 회사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단계적인 그런 보상제도는 사재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재기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재기가 많이 일어나고 팀 볼륨을 이제 맞춰야 되니까 사재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 회사 이걸 이해하셨죠? 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신다고.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요. 똑같은 이제 한국계 A사 있잖아요. 한국계 A사는 30만 PV 대 30만 PV가 되면 15점을 줘요. 15점을 주면서 그러면 70만 PV 대 70만 PV가 되면 3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150만 PV 대 150만 PV가 되면 60점을 준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치면 좋은데요. 여기다 곱하기 이제 5,000원 하면 이게 수당이 되거든요. 약 5,000원. 그러니까 이제 15점을 받은 사람은 5,000원이니까 7만 5천원 받을 테고요. 30점 받은 사람은 5, 30,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무한누적 시켜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한 이월시켜서 무한누적 시켜준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회사는 30만이 될 때까지만 이월시켜줘요. 여기 쌓일 때까지는 30만까지 계속 그냥 쌓아주거든요. 쌓아주게 되는데 이걸 넘기는 순간 이유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한쪽은 150만 PV가 됐고요. 150만 PV가 되고 한쪽은 69만 PV가 됐어요. 150만 대 69만이니까 이게 맞이해야지만 수당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30만 대 30만 밖에 못 맞았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안 맞추면은 30만 대 30만에 내갖고 5,000원, 7만 5천원을 받고 나머지 싹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69만이니까 내가 만 PV만 더 맞추면 이게 70만 대 70만이 맞네죠?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이걸 언제 맞추냐면 매일 저녁마다 맞추는 거예요. 매일 일정산이거든요. 일정산 주식이기 때문에 매일 정산해갖고 일주일 친구하고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재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 사재기가 일어나요. 이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저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유지도 없고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고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걸 갖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2단계까지 못 온 분들이에요. 못 있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아는 상업자에서 2단계 넘어갈 분들은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보다 저는 이 회사가 훨씬 힘들다고 봅니다. 이걸 매일 일정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근데 유산화는 이런 여기는 딱 70만 대 70만이 맞아야 돼요. 그죠? 만약에 69만 대 69만 되면은 30만 대 30만 되면 다 사라져 버려요. 요거 딱딱 맞을 때만 수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볼륨에 대해서 수당을 아예 던져보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걸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회사가 사재기 하지 말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산화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20% 수당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퍼센트의 수당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다. 같은 퍼센트를 주니까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녀 실적. 이월제도. 자녀 실적 이런 데는 잘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재기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번 주에 3,000점이 발생했고 이쪽에서 2,000점이 발생했다고 치면 뭐 2,000점의 수당을 이제 받고요. 나머지 1,000점이 남게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사람들은 다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다 이제 쳐놓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자녀 실적 이월제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일어난 매출을 가지고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매출이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언제 매출이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요일 날 몇 프로가 일어날까요? 60%나 70%가 월요일 날 다 떠버려요. 월요일 날 다 떠버리고 나머지 이제 토요일 날은 아예 점수 뜨지도 않고요. 어쩌다가 점수 나가지고 부족한 점수 있어서 토요일 날 뜰까 고 계속 봐도 안 떠요. 토요일 날 거의 안 하고요. 금요일 날까지 거의 이제 하다가 마무리질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월 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2월 제도 때문에 사재기가 전혀 이제 안 일어나고요. 또 이제 이 마감이라는 제도도 없고요. 마감 제도도 없고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시킬 때 언제 매출이 제일 많이 뜹니까 물어보면 제일 그분들 잘 빨리 이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추가 비즈니스 센터죠. 추가 비즈니스 센터. 이건 뭐 잘 아시니까요. 한쪽에서 이제 동시에 5,000점씩 뜰 때 5,000점씩 뜰 때 새로운 코드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코드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또 뜨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코드를 갖고 계속 위에서 머물러 있는 한,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한 코드를 갖고 내가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회사는 나한테 최대 한 달에 700만 원까지는 준다. 근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여기 버팅기고 계속 이제 그냥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 밑에서 아무리 매출이 일어나도 700만 원 이상은 안 준다. 돈을 더 얻으려면 이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아가지고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가입제도인데 이건 아무나 안 준다.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안 준다.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새로운 조직을 줘도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준다. 그게 뭐냐면 조건이 5,000대 5점을 키운 사람한테, 채운 사람한테 새로운 코드를 준다. 그래서 이 코드는 나를 위해 쓸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 파트너 밑에 가서 두 번째도 말고 밑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밑에 가야 되고 밑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의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생 보상이죠. 처음에는 파트너가 내 수입을 만들어주지만 이제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파트너를 도와주는 제도, 상생의 보상제도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복적으로 매출이 인정해주죠. 중복적으로. 한 번 매출이 한 번, 두 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세 번씩 그 수당을 받거든요. 한 번 딱 밑에서 일어나면 땅 세 번 수당이 싹 들어와요. 얼마나 멋진 그런 보상제도입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붕괴를 막는 그런 장치가 되어버렸다. 이 이제 추가 비센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요. 제가 밑에 다시 받쳐놨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안 무너진다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떠나도 제가 밑에 또 받쳐놨기 때문에 조직이 안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붕괴를 막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이 추가 비센터가 1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안 무너지고 저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스폰서님 것도 들어가 있고 우리 파트너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튼튼한 그런 조직을 갖고 있다.
슈가비즈센터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리더십 보너스잖아요. 샤넬의 리더십 보너스는 다른 회사의 그 보너스하고 좀 다르다고요.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샤넬은 승급 보너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골드 갈 때 보너스 주나요? 안 준다고요. 승급 보너스, 이게 승급 보너스를 줘버리면 사재기에서도 또 가거든요. 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재기를 받기 위해서 승급 보너스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직급 유지 보너스도 없어요. 내가 직급을 골드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뭐 보너스를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승급 보너스나 직급 유지 보너스하고 리더십 보너스는 다른데요. 리더십 보너스는 이 직급에 따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설명할 때 골드는 20만원, 뭐 루비는 뭐 이렇게 60만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맥스를 기준으로 준다고요. 하나를 맥스를 한 사람한테는 20만원, 두 개를 맥스하면은 60만원, 세 개를 맥스하면 이제 뭐 110만원 이렇게 준다고요. 그게 이제 맥스를 중심으로 이제 주는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주급으로 주는 거예요. 주급. 왜 주급으로 줄까요? 물론 주급제도 회사니까 하지만 이 주급으로 주는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재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사재기로요. 만약에 제가 완스타잖아요. 완스타는 한 주에 얼마 보너스를 받냐면 300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거든요. 한 주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완스타 맥스를 못 시키고 에너드 맥스를 못 시켰어요. 그러면 에너드의 보너스가 얼마냐면 12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그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이 차이가 160만 원, 180만 원이죠? 180만 원만 더 사면은 내가 당연히 사갖고 그냥 맞춰서 300만 원 받겠지, 그죠? 근데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180만 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몇 천만 원 정도의 그런 매출이 일어나지만 이걸 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절대 사재기를 못해요. 이걸 만들기 위해 사재기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급으로 주는 것도 리더십 보너스를 바로 주급 주는 것도 바로 이제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다른 회사의 직급 보너스나 승급 보너스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 보너스. 아까 매칭 보너스가 전체 볼륨에서 한 7% 정도 차지한다고 했죠? 그 매칭 보너스는 우리 잘 알듯이 몇 주? 8주죠? 8주 안에 몇 명? 4명 폰하고 이분들이 1600 포인트를 일으키면 내가 이제 PPP세요. 그랬죠? 저는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있는데 내가 8주라는 시간 안에 A, B, C, D 4명을 폰하고 이분들이 일으킨 매출이 1600 포인트가 돼버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PPPS가 된다. 맞죠? 네. 근데 PPPS라는 자격은 한 번만 취득하면 평생 가는 자격이다. 근데 PPPS를 취득했을 때 아까 매칭 보너스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때 받느냐 하면은 내가 PPPS 했고 나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내 파트너 중에서 PPPS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만약에 A가 PPPS가 됐다는 얘기는 A도 몇 주 안에? 8주 안에 몇 명? 4명을 후원하고 이번에 몇 포인트요? 1600포인트를 맞추면 A도 PPPS가 되지 않겠냐고 두 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나도 PPPS, 내 파트너도 PPPS가 됐을 때 매칭 보너스를 받는데 매칭 보너스가 하면요. 내 파트너가 받아가는 후원수당 있잖아요. 이 후원수당에 그 15%를 내가 받는다. 만약에 A가 이번 주에 100만 원 받았다면 이 100만 원에서 나한테 15만 원 주고 A한테 8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A는 그대로 100만 원 다 주고 회사가 나한테 15만 원을 준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도와서 A를 돈 벌게 해줬다는 이유로 나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 근데 언제까지 주냐면 평생을 준다. 근데 내가 A만 PPS 만들겠느냐? B도 C도 다 만들었다면 이분들 거 다 15% 받는다. 1년 뒤에 K 후원하고 이분들 PPS 만들어주면 이따가 15%를 받는다고 내가 평생 동안에 후원하는 사람들, PPS 된 사람들 모든 걸 다 15% 받기 때문에 엄청 커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PPPS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각자가 아마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에 우리 이제 고대리들이 만든 자료에도 보면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전에 그전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내가 4명을 후원해놓고 A, B, C, D를 후원해놓고 나는 PPS가 됐는데 A밖에 PPS가 안 되고 나머지도 안 돼서 꽝이라서 다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길 가다가 5년 뒤에 길 가다가 우연히 A를 만났더니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A가
너가 나한테 유선 알려줘갖고 나 다이아몬드가 됐어. 이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플 겁니까, 그죠? 나는 이제 포기했는데 배가 아프고 다이아몬드가 됐다니 다이아몬드는 어느 정도 쓸 때인지 아세요? 한 달에 한 2,500에 3,000 정도 되는데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2천만 원 받는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A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20만 원만 유지하는 거예요. 20만 원 얼마가 들어가요? 300만 원 들어가요. 매월 300만 원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그 매칭 보너스의 위력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엊그제 생각하다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산업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하다. 우리 이제 겨울을 지나고 새봄이 오면은 나무 중에서 이게 묘목 중에 그 얼어 죽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 죽은 나무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쏟고 물을 준다고 양분을 준다고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우리 유산하면 그냥 10년이 되고 그냥 살아나버려요. 얼마나 멋진 그런 그 구상량이죠. 그러나 PPP에서 웬만하면 다 해놓으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제 엘리트 보너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 60위권 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요. 여행 보너스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셀러리브 이제 그 보너스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이제 그 보상 제도를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은 보상은 그 뻔한 거예요. 뻔한 거고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유산화 보상이 좀 진짜 독특해요. 독특하고 이 군살이 거의 없어요. 유산화에서 그 사재기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언제냐면은 그 PPPS 할 때. 이건 어쩔 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평생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아도 그냥 그냥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한다고요. 왜냐면 안 하면 또 후회하니까 그때 한 번은 사재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뭐 일회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산화 보상이 이제 군더더기 같고요. 엄청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맞는 그런 보상이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은 제품 파는 사업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건 그 후원을 통해 조직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조직을 구축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 파는 쪽에 초점을 안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에서는 재고가 없잖아요. 사재기를 안 하니까 재고도 없고요. 재고도 안 하니까 판매하러 다니지도 않는다고요. 이게 이제 아주 깔끔한 그런 이제 그 보상제도를 갖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러 다닌다고. 또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제품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리 보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파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팔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라고요.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보면 판매하는 거는 약간 100%의 그런 활동 중에서 한 5% 정도 차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멤버십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구축한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른 회사 이제 다이아몬드들 이렇게 가끔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당신들 회사의 그런 보상도 좋겠지만은 우리 유산화 보상 한번 연구해봐라. 벤치마킹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왜냐면 제가 유산화 보상을 공부하면서 야 이런 보상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거의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고 진짜 정말 깔끔한 보상이거든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트워크 본질에 맞는 그런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요 그냥 자부심 가지세요. 절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요 절대 피해자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가세요. 그럼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제 10년째 지금 이제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신이 쓰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 파트너이 성장하더라는 걸 이제 느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유산화는요 정말로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요. 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기할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좋은 보상을 가지고 어느 보상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절대 꿀리는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보상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셔갖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